오늘 준비한 내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경제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팬데믹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그 후폭풍으로 물가 상승이 엄청나게 급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작년 3분기 들어서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면서 각국의 그 주요 긴축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먹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 물가 지수는 5%, 유로존은 예측치대로 6.9%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원자재를 보시게 되면 에너지 등 원자재 수급 불균형 이런 것 때문에 통화 긴축 효과로 좀 하락세로 진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불안한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준금리에서는 미국이 지난 3월부터 작년부터 9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 인상 단행해서 올 연말까지는 아마 5.25%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난 1월 달에 0.25% 상승하면서 3.5%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 금리 역전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그런 사례를 잘 기억하시겠지만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불안 요인을 또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유로존과 금리 차가 축소돼서 미 달러화가 작년 9월 달에 인덱스 110 돌파했다가 조금 진정세 접어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위안화도 1달러 7위안이 붕괴됐다가 좀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연말부터 좀 안정이 되긴 했는데 여전히 금융 불안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시면 월드뱅크나 OECD, IMF 할 거 없이 다 3% 이하의 저성장 기조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경기 둔화 압력이 점점 더 강해지면 침체가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편에 보시는 것처럼 그 미국 주가 지수에 관련된 것도 다소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불안한 것은 단기 등락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 중국이 다행스럽게 지난해 말부터 봉쇄가 완화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는 있습니다만 또 미중 탈동조화가 또 심화되고 있는 상황, 여러 불안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녹록지 않다. 불확실성도 작년에 예견된 바와 같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해운 시황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전망에 대해서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올리면 건화물선 시장과 컨테이너 시장은 날씨로 말하면 굉장히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 유조선만 대조적으로 조금 긍정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옳겠습니다. 우선 건화물 시장의 그 운임 변동 중장기를 보시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평균 BDI 지수가 1063포인트입니다. 이게 이제 고점을 찍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낮아졌죠. 지난 2년간 팬데믹 특수 이제 다 소멸이 됐고 최선체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여기에다가 이제 작년에 중국이 당초 계획했던 목표의 부동산 건설 경기 면적의 45%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확 줄었습니다. 펑다 사태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는 데다가 올해에도 오른쪽에 보시면 양회를 포함해서 1분기 들어서 하락세에서 좀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장이 앞서 있던 축적된 재고의 소진이라든가 또 부동산 경기가 정부 시책 중국 정부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 요인으로 봐집니다. 물동량과 선봉량입니다. 건화물선 물동량을 보시면 1.9% 올해 증가 전망인데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1.7% 낮아졌던 거에 비한 기저효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광석이 가장 캡사이징 포함해서 이제 건화물 시장을 이끌 텐데 중국 정부가 3년째 조강 생산량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석탄도 지금 EU의 그 러시아 금수가 아니었다라면 1.8% 증가도 좀 쉽지 않았겠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곡물이 워낙 풍작이라 여기에서 이제 수출 물동량 확대에 따라서 연간 한 3.5% 증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선봉량을 보시면 신조선 인도가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약 5.6% 증가한 3,320만 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환경 규제가 본격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 또 해체가 증가한다라면 선대의 순증은 감소할 전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세하고요. 다만 지금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방글라데시와 또 구제금융 협의 중인 파키스탄 등
해체 3국의 상황이 또 녹록지 않기 때문에 해체량이 또 우리가 기대한 만큼 될까, 이것도 좀 지켜볼 변수입니다. 건화물 수급입니다. 톤말 기준인데요. 양쪽 다 수요와 공급 2% 정도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 건화물 수요는 말씀드린 대로 기저 효과 때문에 좀 증가했다라고 봐지고요. 팬데믹 이전이 2019년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 기관들의 전망 쪽에서도 수요에 대한 부분은 뭐 공통적으로 증가한다인데요. 다만 그 MSI 같은 경우는 환경 규제에 따른 노후선 해체, 또 운항 효율성 개선 등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선 시장입니다. 지난해 1월 7일 날 5,109포인트로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뒤 이제 엄청나게 급락을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1월부터 4월까지 평균 컨테이너선 종합운임지수는 968포인트입니다. 뭐 작년 종합지수 평균에 비하면 지금 72% 하락한 상태이고요. 다만 현재까지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811포인트에 비하면 그거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 형성하고 있다. 원양항로의 경우에는 2022년 고점 이후에 이제 계속 급락을 했는데요. 북미 서안이 지금 1267불 정도 수준입니다. 이거 19년, 16년보다 낮은 수치고요. 다만 이제 유럽이 현재 923불로 2019년, 16년보다는 약간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물동량하고 선봉량입니다. 물동량은 전년 대비 1.2%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소하다가 내년도에 다시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북미 항로는 한 8% 감소, 또 유럽 항로는 4.7% 감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이런 아시아의 주로 성장 국가들이 좀 만회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전체 톤마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태라서 시황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부정적이다. 공급량도 문제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열심히 발주를 같은 덕분에 지금 그 올해 인도량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상반기 인도량이 한 8%, 10% 정도 머무르고 있어서 하반기 이후로 인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컨테이너선 수급 전망입니다. 톤마일 기준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마이너스 기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공급 증가율은 굉장히 이제 커집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선사에서 그 공급 조절 노력 덕분에 지금 팬데믹 이전 수준을 어렵게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인도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합니다만 수요 회복도 조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나을 것으로 봐서 완만한 약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 글로벌 기관들도 수요 공급에 대한 것들이 대체로 좀 일치된 것입니다. 역시 수요와 공급의 이 차이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시고요. 다음은 유조선 시장입니다. 앞서 컨테이너선 시장하고 건화물 시장과 대조적으로 그래도 유조선 시장은 좋은 편입니다. 올해 1분기 평균 BDTI가 1,403포인트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오펙3 생산량 통제하고 석유 수요가 둔화됐을 때 낮아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급등을 해서 작년은 평균치가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올랐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그 5년간 평균치보다 현재 좀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유가 이제 작년 12월부로 러시아산 원유, 또 올해 2월부로 석유 제품을 수입을 금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산 석유 대체를 위해서 이제 미국이나 중동 등 이런 국가로부터 원거리 조달로 바뀌었고 또 선박 공급 감소 효과를 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동량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3.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톤마일 증가에 따라서 실질 선박수는 한 8% 정도까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시황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 5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오펙 플러스의 그 추가 감산, 이 결정이 물동량 증가폭을 좀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에 그 선봉량 전망입니다. 최근 유조선은 신조 발주가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8% 증가에 머물 것 같고요. 이 증가세 둔화는 아마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유조선 수급에 대한 전망입니다. 톤마일 기준으로 해서 수요는 한 올해 8% 정도 보고 있고요. 공급에 대한 부분은 좀 1.8% 머물러 있습니다. 또 환경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고 또 항행 거리가 더 증가할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 공급 감소 효과도 같이 유발이 되어서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세계 기관에 대한 전망도 시황 상승에 대한 기조에 대해서는 다 공통되고요. 다만 MSI가 공급 측면에서 또 여전히 해체량 증가나 선박 공급 완화에 대해서 좀 장밋빛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살펴보신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컨테이너선과 건화물 시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확실성과 하방 압력이 높다. 그리고 유조선의 경우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황과 더불어서 이제 또 우리 해운 산업이 겪고 있는 또 도래하고 있는 이제 위협이 아마 탈탄소, 디카보나이제이션에 대한 부분일 것이고요. 또 하나 경쟁 도구로서 이제 좀 활성화해야 될 부분, 특히나 컨테이너 선사를 중심으로 한 종합 물류 기업화에 필요한 디지털 전환, 이 경쟁 도구가 아마 이슈가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대한 내용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CII가 올해부터 시행이 됐고 이제 올해 동안 운항을 하시게 된 데이터를 제출을 하고 내년 1분기에 A부터 E까지 등급을 부여받게 되실 겁니다. 이 대상은 총톤수 5,000톤 이상 선박이고요. 이 탄소 집약도 CII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매년 2%씩 감축하도록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인데요. 초기 전략에 해당되는 올해까지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내년부터는 이제 중기 조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IMO의 산하인 분과인 MEPC 80차에 올해 7월 달에 예정된 회의에서 감축률 상향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또 이런 것과 함께 연료에 대한 부분, 지금 가장 또 초미의 관심사이시기도 하죠. 대체연료, 표준 연료에 대한 부분 포함해서 배출권 거래제나 탄소 부담금이나 이를 결합한 조치, 이런 경제적 후보군에 대한 평가 및 선정도 올해 70차 회의에서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유는 또 그 내년부터 이제 적용을 바로 들어가게 되지요. 총톤수 5,000톤 이상 유럽을 기항하는 선박에 대해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는 배출권을 사서 그거 제출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탄소 배출권 제출 의무화가 시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IMO는 2050년 탈탄소 방향에 대해서 훨씬 더 강화된 기준으로 갈 방향으로 보여지고요. 이유는 원래 강했습니다만 계속 그 기준을 유지하면서 2024년부터 이제 보고를 의무화하는 게 메탄 슬립하고 아산화질소라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이것이 2026년부터는 배출권 거래제에 같이 포함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를 여기 계신 선사에 계신 실무자분들이 협조를 얻어서 얻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CII만 봤을 때 41개에서 637척이었습니다. 26% 정도가 D와 E 등급입니다. 확정은 아닙니다만 D 등급에 대한 경우는 2년 동안 개선 조치를 내놔야 되고 E 등급인 경우는 운항에 있어서 어떤 그 제한 또는 제재 이런 것들이 확정은 아닙니다만 80차에서 논의될 예정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대비가 필요한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메탄올 또 앞으로 수소나 암모니아 이런 것이 또 청정으로 가는 것까지 굉장히 먼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바이오 연료라든가 대체연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R&D가 시행 중에 있는데요. 우선은 감속 운항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규제 동향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좀 들으시고 저희가 또 MEPC 관련되어 있는 사전사고 회의가 있을 때 그 동향 정보를 리포트를 꾸며서 선사에 제공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스터디가 되고 근본적으로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CII 규제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 중에 제가 이 발주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히 글로벌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봤는데요. LNG 추진선이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가장 적절하고 공급망 같은 것들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이후로 LNG선의 비중이 점점점 커지고 있고요. 머스크의 발주를 기점으로 해서 최근 2년간 이 메탄올 추진선 비중이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 대형 컨테이너선 위주로 물량이 늘어났는데요. 2026년 이후에는 아마 LNG 추진선하고 발주량이 거의 같아질 것으로 지금 이게 척수 기준이기 때문에 선봉량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메탄올 추진선을 선택하는 거에 또 하나 영향으로는
앞서 그 EU ETS에 2026년부터 편입이 되게 돼 있는 메탄슬립, 이것이 LNG 추진선에서 배출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회피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규제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컨테이너 선사의 경우는 종합물류기업화 2M이 결별을 했습니다. 미국 해사연방위원회와 또 EU 집행위가 여러 번 언급해서 독과점에 대한 규제에 들어간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종합물류기업을 지향하는 머스크와 또 선대 확충을 통해서 규모 경제를 추구하는 MSC와 철학이 다르다,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놓고 분석들이 있으셨는데요. 그러나 공통되게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아마 한 목소리로 필요성을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2021년도에 한국무역협회에서 이 수출입 물류를 담당하는 화주와 선사의 실무자분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답변이 업무 프로세스 디지털화, 또 물류 플랫폼의 구축, 그리고 물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수부가 큰 그림을 가지고 시작했던 수출입 물류 플랫폼에 아마 그 발단이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가 작년 3월 달에 해수부로부터 수출입 물류 플랫폼 운영 기간으로 지정이 됐고요. 저희가 앞에 1차 연도 사업에 대한 인수인계 거쳐서 2차 사업과 3차 사업에 거쳐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말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포트미스, 그리고 각 PA들, 항만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싱글 윈도우나 체인 포탈, 또 무역에 관련되어 있는 KTnet, 유니패스, 관세청, 이런 여러 기관들이 같이 쓰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 수출입 물류면 이거 하나로 다 그 데이터를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사들이나 그리고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나 포워더 분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와 실제 업무를 보면서 중복해된 업무들 좀 간소화시키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같이 고려해서 제가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말까지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모양새가 나오면 여기 계신 분들 모시고 저희가 설명회 또 드리고 협조를 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 소개해드린 저희 이 센터의 미션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전환 지원입니다. 선박관리협회에서 2016년도에 진행하다가 이 예산 문제를 조금 엎어졌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사장님이 참석하셨던 해운협회 중소선사 간담회에서도 요청사항이 있으셨던 것이 이 선박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박관리의 질은 곧 우리 해운업계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선박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쓰고 있는 데는 한 10여 개 선사에 지나지 않고요. 이걸 사스 형태로 서비스하는 업체에 수수료를 줘가면서 쓰는 데가 한 20군데, 나머지 선사는 딱히 이 시스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에서 선박관리사에 대한 것도 저희가 좀 지원을 하면서 해운업계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선박관리 플랫폼을 저희가 올해 과제 기획을 통해서 내년도에 구현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기부속, 선용품, 또 여러 관련 납품업체들 간에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좀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디지털 전환 가게 계속해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해운시황 동향과 전망, 그리고 투디에 대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